한 가지만 보면은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같이 봐야 되니까 복잡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글자 8자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음, 상당히 고급 학문은 고급 학문이에요. 음.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여기에 나와 어려워요. 있는 대로만 하면은 금방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뭐지? 운성만 보면은 또 그것만 보면은 또 그것만 괜찮은데 또 그게 또 다른 거랑 이제 같이 여러 하려 가지 그러면 섞어서 이제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예, 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운성, 체와 용, 운성만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요구하는 것이 예를 뭐냐면은 들어 육신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라. 육신에 대한 자료를. 그래야 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 그러면은 우리는 거의 재물만 논하죠. 재물. 재물, 여자. 예, 재물만 논하죠. 근데 재물만 논하면은 설명을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음.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내용을 많이 알수록 설명해 줄 것이 많아요. 그리고 말하기가 아주 편해요. 음, 재라는 것은 재물이지만은 재주도 됩니다. 재주. 그러니까 재가 채면은 재주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써먹어, 써먹어서 돈으로 만드는 재주는 또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재주는 많은데 돈으로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는 또 없는 것이 채가 되면은. 용이 된다는 것은 재주는 별로 없어요. 용이라는 것은 힘이 약하니까 별로 없는데 보험벌이가 되는 그 재주는 또 그거는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편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말 장난만 참을 쳐놔가지고 이게 읽다 보면은 이게 앞 내용을 잊어먹게 생겼어요. 중간쯤 읽다 보면은 앞 내용 잊어먹고 다 읽다 보면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래서 기초편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이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내가 한번 파봐야 되겠다. 그때 한 번씩 참고서로 보시기로 하고, 진짜 그 우리가 공부해야 할 그런 단어들의 깊숙한 자료가 있는 것은 2권입니다. 2권. 그래서 2권을 공부하면서 2권에서 말이 잘 안 통한 것은 이제 기초편도 보기도 하고 1권도 보기도 하고 그러죠. 2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권을 기준으로. 2권을 어제 잠깐 공부하셔서 읽어보셨겠지만은 2권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공부가 이제 완성되는 공부가 2권입니다. 근데 2권이 어려워서 2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해서 2권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드디어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써놓은 것이 2권입니다. 1권 가지고는 실력은 되는데 말하기가 조금 딸려요. 영업하려면. 그 한마디로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한 번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수십 군데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사주 보러 평생에 한 번 온 사람만 있습니까? 사주 본다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대화로 해서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제 판단에는 이권의 다양한 내용을 아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권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이권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 중에 육신에 대한 단어들을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야, 육신이라 하면은 6개의 신을 말합니다. 6개의 신. 자, 여섯 육자, 나타날 신자. 6개의 나타난 것을 육신이라고 그럽니다. 또,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육친. 육신은 이 공부가 그래요. 고급 공부일수록 신을 논한다. 신. 하늘에 계시는 신을 농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신격화시켜서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또 육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육친이라는 것은 가족적인 의미예요. 가족적인 의미.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은 나를 기준이죠. 모든 것이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 좌우에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죠? 그것을 비견겁제라고 합니다. 비견겁제. 비견겁제. 그러면은 왜 비견겁제라고 했느냐? 나하고 똑같은 똑같은 오행을 음양 오행을 비견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에 정화다. 정화. 그러면은 비견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 정화가 또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비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견이라는 그 말은 어깨를 견주어 본다. 자, 어깨를 견주어 본다는 것은 나하고 비슷할 때, 우리가 학교 생활 때 그러죠.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어깨를 견주어 보죠.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면 앞 사람의 어깨에 닿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큰 놈 같으면은 내가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나보다 작은 놈 같으면 손을 내려야 되고, 이렇게 어깨를 견주어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거의 같은 그러한 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즉, 비견은 가족으로 치면은 형제 자매예요. 친형제 자매. 다음에 겁제가 있습니다. 겁제. 겁제라는 것은 겁자가 겁탈에 간다 할 때 겁자예요. 무엇을 왕창 뺏어가본다 할 때 겁자. 겁탈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겁탈에 가버린다. 무엇을, 무엇을 겁탈에 갑니까? 겁탈에 간다. 무엇을 겁탈에 갑니까? 재물을 겁탈해 가요. 재물을. 재물을 왕창 겁탈해 가는 놈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형제 자매가 그렇게 왕창 그 재물을 겁탈해 가겠어요. 나하고 이복이나 이부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왕창 가져가 버리겠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재물을 도둑질에 갈 때, 친형제 자매가 왕창 가져가 버리겠습니까? 이복, 이부 형제 자매가 왕창 가져가겠습니까? 왕창 가져간다는 것은 이복 또는 이복 형제나 이부 형제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겁제라는 것은 가정에서는, 가족에서는 이부 형제나 이복 형제를 말합니다. 이복이라는 것은 엄마가 다른 형제를 말해요. 예? 그럼 이부 형제라는 것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친형제가 아닌 것을 갖다가 겁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겁제는 실제로 좋은 작용을 하면은 왕창왕창 도와줍니다. 왕창왕창 도와줘요. 근데 겁제가 나쁜 작용을 하면은 왕창왕창 빼가버려요. 그래서 겁제라고 그럽니다. 또 비계는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저 적당히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 비견입니다. 뺏어갈 때는, 나쁜 작용에서 뺏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뺏어가지 왕창왕창 가져가지는 않아요. 자, 이 비견이나 겁재가 이와 같이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거나 왕창왕창 도와줄 때는 이것은 체일 때 그렇습니다. 용일 때, 용. 자, 용일 때, 용의 작용을 했을 때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들이. 또 반대로 비견 겁재가 체인 작용을 하면은 이거는 뺏어가는 작용을 합니다. 손해를 끼쳐요, 나한테. 용이라는 것은 일하는 일꾼인 개미요, 꿀벌이요,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체가 되면은 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놀고 먹는 배짱이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체와 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비견, 겁재가 이렇게 있는데 비견은 나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겁재라는 것은 나하고 오행이 똑같지만은 음양이 달라요. 음양이. 자, 그래서 내가 정화라 가면은 겁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화가 나 자신이라 하면은 비계는 똑같은 것이니까 정화가 길 것이고 겁재는 뭐가 되겠어요? 병화가 겁재가 됩니다. 병화. 같은 화지만은 음양이 다르잖아요. 정화는 음이에요. 음. 병화는 양이고 이와 같이 화는 화지만은 음양이 다른 것을 겁재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이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내 힘을 빼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즉 말하자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떠들고 있죠. 식사요, 열심히 식사요. 활동하고 있죠. 떠들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내가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내가 힘이 빠지죠? 힘이 들죠? 이와 같이 내가 내 힘을 빼면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갖다가 활동이라고 합니다. 활동. 활동은 내 힘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에요. 이 활동을
사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식신상관이라고 그럽니다. 식신상관. 자, 그래서 활동도 이제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는데 식신은 오행은 다르지만은 음양은 똑같아요. 자, 내가 정화라 가면은 정화로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정화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요? 화생, 화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화생, 호, 화생, 호, 토. 자, 토가 활동이에요, 토가. 이 토가 활동입니다. 토가 활동인데 이 토 중에서도 이 정화하고 음양이 똑같은 것이 뭡니까? 무토입니까? 기토입니까? 정화도 음이에요. 식신도 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토가 식신입니다. 기토가. 기토가 음이에요. 그리고 상관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은 음양이 달라요. 나하고 음양이 달라. 자, 내가 정화니까 토 중에 무슨 토겠어요? 상관은 무토, 무토가 되겠습니다. 무토는 양토예요. 무토는 양토. 그래서 이와 같이 오행에 무엇을 갖다 놓든 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다시 식신을 설명을 합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밥 식자에 하느님 신자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도록 하느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너 배고프겠다. 너 밥 먹어라. 누가 도와줘요? 하느님이 도와줘요, 하느님.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활동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겠어요? 좀 게으르겠어요? 준희 원장님, 어떠겠습니까, 이 사람은? 식신은 사람이 부지런하겠어요? 좀 게으르겠어요? 부지런, 예? 부지런, 식신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밥을 만들어서 준다니까요. 너 배고프겠다. 너 배고프지? 밥 먹으라 하고 하늘이 밥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런 기회는 그러니까 활동을 아니, 좀 게으르게 합니다. 게으르게. 예, 활동은 활동인데 좀 게으른 활동이에요. 식신이라는 것은. 음, 실제로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먹을 복이 항상 있습니다. 먹을 복이. 음, 식신이라는 것은 먹을 복이에요. 밥 식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갖다가 밥을 배고플만 하면 하나님이 밥을 갖다 차려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부지런할 필요도 없잖아요. 배고플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좀 좋을까? 게으릅니다, 사람이. 다음에 활동 중에 상관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상관. 상관이라는 활동은 이게 상처날 상자입니다. 상처낸다. 자, 상처를 냅니다. 누구를 상처를 내버립니까? 누구를 두드려 패거나 누구를 갖다 긁어버려 가지고 상처를 냅니까? 상, 관을 갖다가 상처를 내버립니다. 관. 이 관이라는 것은 자, 육신을 지금 우리가 육신을 따지니까 육친을 따지니까 이 진짜가 잘못 썼구나.
하나의 가정을 놓고 봅시다.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관이 누구겠어요? 관. 가정에서 관은 누구겠어요?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은.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관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관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만 보면은 달라들어서 한바탕 원투 쓰리 포 치고 상처를 내고 그래요. 그게 이게 천성적으로 그래요. 천성적으로 상관이라는 것은. 또 내가 어느 가정의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안 사람이에요. 누가 관이 되겠습니까? 엄마? 네? 엄마? 남편? 아버지가 관이 된다니까. 아버지가. 관이라는 것은 음,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을 관이에요. 즉 음, 나라의 관이 뭡니까? 정부 아닙니까? 정부. 음, 네? 법도 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되고 경찰도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관이에요. 관. 음, 또 직장 생활하면은 내 위에서 나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는 상급자, 상관, 상급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관입니다. 관. 자, 그래서 내가 어느 그 집의 가정의 집사람이라 하면은 관은 누가 되느냐? 남편이 관이에요. 남편. 또 집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도 관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사주에 상관이 있어. 그러면은 누구하고 싸움을 벌이겠어요? 누구하고 다투겠어요? 남편이나 남편, 아버지. 남편이나 아버지나 시아버지하고 싸움을 합니다. 음, 싸움을 걸어요. 상관이라는 게. 자, 근데 문제는 항상 체와 영으로 나눠서 봐라. 좋은 면이 있으면은 나쁜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으면은 좋은 면이 있고, 그게 체와 영입니다. 그게 사주를 보는 눈이에요. 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가서 사주를 보면은 글자 뜻만 봅니다. 그래가지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이거 남한테 달라드네. 누구한테 막 말을 함부로 막 해버리네. 이딴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음양 공부를 덜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자고 명리학자고 사주쟁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으면 좋은 면이 있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음양입니다. 자, 식신이 이 체면은 식신이 체면은 일 안 하고 놀아버려요. 식신이 용이면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또 상관이 체면은 사주에 상관이 체면은 남편이나 아버지하고 싸움이 잦아요. 그냥 그냥 싸움이 잦아요. 그냥 그게 성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상관이 용이다 그러면은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말을 아주 사람 예간장을 녹이게 말을 해버려요. 만약에 상관이 채다 그러면은 말을 해도 송곳으로 쿡쿡 쑤시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상대편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찢어져.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본래의 뜻은 그렇지만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그것까지도 다 알아야 된다. 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활동인데 내가 정화라 가면은 토가 활동이다. 그리고 식신은 토 중에서도 내가 정화니까 음이니까 식신도 역시 음인 기토. 상관은 양인 무토. 다음에 이제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거. 활동을 하면은 그 결과가 나와요.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활동의 결과물이 뭐예요?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대가가? 재물이 나오죠. 재물, 돈. 돈이 재물이에요. 돈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결과물은 재다, 재. 재물이다. 자, 그러면 내가 정화를 가면은 식신상관은 토고, 재는 뭐가 되겠어요? 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토로부터 나오는 거. 토생, 화생, 토. 토생, 오행의 변화 원리 모르십니까? 자, 목이 있습니다. 목. 자, 목은 뭘로 변해 갑니까? 목생, 목생. 화, 아니, 대답을 안 해주면은 화요, 화. 모르는 걸로 알고 내가 진도를 못 나가버려요. 말을 해주셔야 돼요. 자, 목은 화로 변해 갑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보면은 기운이 쏙 빠져버려요. 화로 내 기운을 갖다가 다 줘버려요. 그래서 화가 내 기운을 가져가 버립니다. 다음에 화는 무엇을 보면은 또 변해가 버립니까? 화생, 호, 토. 토를 보면은 화는 그 기운이 싹 빠져나가 버리고 토로 싹 변해가 버려요. 그게 화생토입니다. 다음에 토는 무엇을 보면 또 싹 변해가 버립니까? 금, 토는 금을 보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금으로 기운이 싹 빠져버려요. 이 기운이 싹 빠진다는 것은 토는 계절로 늦여름이에요. 늦여름이. 금은 계절로 가을이죠. 자, 늦여름이 왔는데 저만큼 가을이 오네. 이게 늦여름이 뭘로 변해가 버려요? 가을로 싹 변해가 버려요. 그러니까 늦여름은 없어져 버려. 가을만 이제 꽃을 피워요. 그게 이게 변화에 올리면서 이게 이렇게 지금 변해 간다는 뜻이에요. 자, 금은 무엇을 보면 변해가 버립니까? 수, 자, 금생수. 수를 보면 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수로 변해가 버려요. 자, 수는 수생목.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이게 변화의 원리고 계절의 순환의 원리다. 계절의 순환의 원리제 상생의 원리는 아니에요. 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상자, 도와. 만들어줄 생자, 서로 만들어줘요. 목이 화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화가 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목생화도 되고, 화생목도 되고, 이게 상생이지, 우리가 말하는 상생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말은 잘못됐다. 그러나, 전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상생의 원리가 아니고 무슨 원리라고요? 변화의 원리입니다. 변화의 원리. 그래야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할 때 상생이라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물어볼 거예요. 아니, 상자가 서로 상자고 생자가 만들어줄 생자는 서로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목이 화를 만들어주고 화가 목을 만들어줍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로부터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관습이라 어쩔 수 없이 쓰지만은 실은 변화의 원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계절의 순환의 원리다. 더 쉽게 말하자면 봄이 여름을 보면은 여름은 싹 변해가 버려요. 봄이 없어져 버려. 여름은 늦여름으로 싹 변해가요. 자, 늦여름이 조금 더 있으면은 가을로 싹 변해가 버려요. 가을은 좀 더 있으면은 겨울로 싹 변해가 버리고 다시 봄으로 변해가고 이게 계절의 순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전부 상생의 원리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상생의 원리라고 씁니다. 저도 그렇게 써요. 방법이 없죠, 뭐. 저만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도 안 써요. 다음에 이제 재입니다, 재.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재예요. 내가 열심히 떠드는 건 뭐 때문에 떠듭니까? 돈 벌려고 떠드는 거예요, 돈 벌려고. 우리 활동의 결과물이 재다, 재. 자, 그래서 재는 나는 정화예요, 화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화생, 토. 활동이 나왔어요. 토생, 금 하면은 금이 재입니다, 금. 자, 이 금이 재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화라 갔을 때 금이 잽니다. 이 금이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습니다. 편재가 있고 정재. 편재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에요. 편이라는 것은 편애한다고 그러죠. 편애한다고. 어떤 한 사람만 이뻐하면은 편애한다고 그러죠. 그 편자입니다. 자, 그래서 편재라는 것은 음이든지 양이든지 한쪽으로 몰린 것을 편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금은 금인데 편재는 무슨 금이 될까요? 내가 정화로 가면은 경금이 될까요? 신금이 될까요? 내가 음이니까 음인 신금이 편제가 됩니다. 자, 이쪽에 양인 경금은 이거는 정제가 돼요. 정제, 정당한 재. 정당한 재라는 것은 월급쟁이를 말합니다. 월급쟁이. 따북따북 들어오는 돈이 정당한 재. 그게 정제예요. 그럼 편제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오는 돈을 편제라고 할까요? 왕창왕창 들어오고 왕창왕창 나가는 것을 편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해요, 못 해요? 이 사주에 편제가 있으면은 직장 생활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네? 직장 생활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 넣어놔 봐야 몇 달 다니다가 빠져나와 버립니다. 나 직장 생활 안 맞아, 안 돼. 하고 빠져나와 버려. 그게 편제예요. 편제는 투기, 투자, 대출, 뭐 빌리는 거, 요런 것을 능사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 작용이 있고 나쁜 작용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으면 했죠. 편제가 용이면은, 편제가 용이면은 돈을 잘 빌려요. 투자도 잘해요. 투기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남겨 먹어요. 그런데 편제가 체가 되면은 돈을 빌려다가 투기나 투자를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뭐가 돼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 그게 체예요, 체. 체는 안 좋은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제는 뭐라고 해요? 정제는 따북따북 들어오는 월급 같은 돈, 그것을 정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정제가 있으면은 월급쟁이 생활이 맞고, 사주에 편제가 딱 있으면은 월급쟁이 생활이 안 맞습니다. 그 사람은 월급쟁이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100이면 100 다 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100이면 95명 이상은 월급쟁이 생활을 못합니다. 자, 이제 제가 꽉 찼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지역의 갑부 정도로 벌었어요. 우리 국제주 원장님 같이 아주 돈이 그냥 가면은 여기고 저기고 돈이 막 굴러다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걔가 집에, 그 집에 가면은 걔도 돈을 물고 다녀. 그 정도로 돈이 많아. 재물이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높은 관직을 원합니다. 관직을. 그래서 예로부터 지역의 유지들은 전부 어디에 나갔습니까? 국회의원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해먹으면은 돈 벌고 떨어지면은 집안 망신, 밥밥 먹고 도망가고. 그래서 쟤는 무엇을 만들어요? 제가 무엇을 만들어요? 관을 만듭니다. 관. 이렇게 해서 관을 만들어요. 관. 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치면은 인생의 목표가 관입니다. 인생의 목표. 또 높은 산이 관입니다. 인생의 목표도 되고 높은 산도 되고 또 집안에서는 집안을 다스리는 아버지, 남편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관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법, 경찰, 뭐 군인, 이런 공무원 계통 이것도 관입니다. 왜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관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관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있습니다. 사주에. 육신의 관계에서 가장 높이 있는 것이 관이에요. 관도 두 개가 있습니다. 편관이 있고 무슨 관?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 자, 편관은 내가 정하니까 여기도 음이 되겠다. 음. 자, 음이 되는데 이 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에서 나왔죠. 재에서. 자, 이 재에서 나왔죠. 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재생관이에요. 재생관. 돈이 있으면은 관직을 바라본다고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은 돈에 만족을 않고 높은 관직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생리 현상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 자, 그래서 관은 자, 금입니다. 제가 금. 그러면 관은 뭐겠어요? 금생, 금생, 수, 수. 이 수가 관이에요. 그러면 이 수 중에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겠다. 음수는 편관이고 양수는 정관이겠다. 수 중에 음수는 뭡니까? 임수입니까? 개수입니까? 임수는 양이에요. 개수는 음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편관이고 임수가 정관이고 그렇습니다. 음양의 원리를 잘 모르십니까? 자, 갑은 뭡니까? 양입니까? 음입니까? 영, 갑은 양, 을은 병은 양, 정은 자, 1, 3, 5, 7, 9. 홀수는 양이에요. 2, 4, 6, 8, 10. 짝수는 음입니다. 손가락으로 세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임은 아홉 번째니까 양이고, 개는 열 번째니까 음이고. 그렇게 세는 거예요, 음양을.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편관을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칠살. 일곱 번째, 나로부터 일곱 번째에 있는 놈인데 그놈이 살기를 띄었다고 칠살이라고 그럽니다. 살기. 사람을 죽이는 살기를 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타나면은, 칠살이 나타나면은 꼭 무슨 사고가 나든지 크게 다치든지 해서 병원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칠살이 나타나면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다음 달에 달력에 보니까, 어, 개축월이네, 개축월. 그러면 개가 나타났죠. 개가 이 사주에서는 뭡니까? 칠살이죠, 칠살. 그러면은 이제 사고 조심해야 돼요. 교통사고, 아니면 어디서 떨어지든지, 누가 와서 받아벌든지, 이런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이 칠살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에 있는 이 살기가 도는 것이라 해서 칠살이라고 그럽니다. 칠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일곱 번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놈이 살기를 띠고 덤벼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면은 꼭 조심해야 돼요. 사고가 나도 다쳐도 꼭 이때 다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달력을 보고 이렇게 다치고 한 걸 딱 들여다보면은 어김없이 이건 나타나는 날이나 달이나 해나 그때 다쳐요. 그 정도로 정확성이 높습니다, 이게. 다음에 칠살은 그렇고, 다음에 정관. 정관은 이거는 나라를 구성하는 공무원들인데, 정관이라는 것은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사무계통. 경찰이어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자, 군인이어도 행정을 보는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을 정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평관이나 칠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즉, 형사나 형사나 헌병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밖에 조사로 다니는 조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관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은 반드시 대치기를 당합니다. 지금 대치기 당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무엇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어요? 본인의 욕심만 채렸어요. 욕심만. 그래서 이 관에 있으면은 반드시 무엇을 베풀어야 돼요. 그 베푸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인입니다. 인. 자, 인자가 도장 인자예요. 도장 인자. 도장 찍히는 모든 것은 인입니다. 이 인을 베풀지를 않으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관에 대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요. 우리 대통령들, 대대로 대통령들 보세요. 똑바른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전부 문제의 대통령들입니다. 본인의 욕심을 치르니까 그래요. 그저 베풀면 되는데, 베풀면은 나라에서 다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뭐단디 그냥 그 대통령이시긴 한 사람들이 뭐 돈을 몇십억, 몇백억씩 이렇게 후려치고 그래가지고 검찰에 잡혀 들어가서 깜빵 생활하고 그렇습니까? 이 인을 베풀지를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관이 만들어내는 게 인입니다. 인. 관은 아버지요. 인은 가정에서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 밑에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밑에 내가 있고, 내 밑에 활동이 있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유지되고 그렇습니다. 자, 인은 가정에서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 그래서 여기도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습니다. 자, 편인이라는 것은 나하고 음양이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정화 음이니까 여기도 음이겠다. 그러면 정인은 이쪽은 인이 양의 인이 있겠다. 자, 수가 관입니다. 금생수에서 수가 관이에요. 그럼 수생 뭐가 인이겠습니까? 수생 수에서 뭐가 나옵니까? 목이 나오죠, 목. 수생목. 자, 이 목이 인입니다. 여기서는, 자, 목 중에서도 간목이면은 정인. 자,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장인은 어떻고, 장모는 어떻고, 막 떠들 수가 있는 것이 요거예요, 요거, 육신. 아들은 어떻고, 딸은 어떻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뿐인데, 장인이나 장모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장인이 어떻다? 장인이 누구다?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만은 가지고 장인이 어떤 오행인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조금만 공부해서 조금만 머리 돌리면은 다 나옵니다. 사돈네 팔촌까지 다 나와요,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머리를, 머리를 따끈따끈하게 데피세요. 박순애 원장님, 박순애 원장님, 네, 그 자갈 굴러가는 소리 굴리지 말고 머리만 따끈따끈하게 데피시라니까. 네. 자, 장인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 네. 아버지. 아내의 아버지죠. 자, 여기 사주에서, 여기서, 육신에서 아내가 누굽니까? 제가 아내예요, 제. 제가 아내도 되고, 재물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제의 아내의 무엇이 장인입니까? 양, 제 아버지가 장인이에요. 그러면 제 무엇이 장인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볼 수 있겠어요? 제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관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제 관이 뭡니까? 여기서 금입니다. 금. 재가 금이에요. 이 금의 관이 뭡니까? 관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이 관이라겠어요. 그래서 금을 찍어 누르는 것이 뭡니까? 극작용이에요. 극작용. 생작용이 아니고 극작용. 금을 극하는 것이 무엇이 금을 극해요? 아, 목극토, 화극금. 화국수, 화극금, 금극목. 이게 극하는 것이 관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금을 극하는 게 뭐예요? 어, 화죠, 화. 화극금이죠. 네. 화가 관이라고요, 관. 화가 장인입니다, 장인. 정화나 병화가 장인이에요.
그래서 정화나 병화를 내 사주에다가 딱 놓고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겠는가가 보면은 나하고 장인하고의 관계가 딱 나와버려요. 장인이 나를 도와주겠다. 장인이 나만 보면은 저놈 새끼 받아듣겠다. 합충 한번 쳐보려고 하겠다. 그런 것이 다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모를 봅시다. 고모. 고모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고모는 아버지의 돈, 비견급제죠. 네, 네? 네, 네. 맞죠? 자, 네. 그러면 이 사주의 아버지는 누가 돼요? 아버지는 관이 아버지죠. 관. 네. 임수나 계수가 예수. 관이라고 해요. 그랬죠, 아까. 임수나 계수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비견급제가 고모예요. 그래서 임수나 계수가 고모도 됩니다. 고모도. 자, 예를 들어서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계수를 갖다 놉니다. 계수를. 사주에 계수를 갖다 놓고 이게 이 사주에서 채냐 용이냐를 따져보면은 고모가 나한테 아니면은 고모가 돈 없는 나한테 한 푼이라도 맨날 와서 돈 좀 꿔주라 그러겠다. 그런 것이 다 보여요.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이와 같이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러한 것을 어디까지 넓혀서 볼 것이냐, 가정에서만 볼 것이냐, 어느 회사에 내에서만 볼 것이냐, 어느 지역을 볼 것이냐, 어느 나라로 볼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차근차근 넓혀서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한단 사주학 2권에 보면은, 자, 2권에 보면은, 혹시 2권 있습니까? 2권? 박순혜 원장님 있을 것이고, 2권이 없으면은 좀 그러는데, 자, 2권의 27쪽을 봅니다. 2권의 27쪽. 2권의 27쪽을 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이 표에다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자, 관살, 평관이나 정관. 평관을 살이라 그러고 정관을 관이라 그럽니다. 정관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무엇이 해당되느냐? 높은 뜻, 인생의 뜻이 관살입니다. 그러니까 관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보여요. 또 높은 산을 말합니다. 높은 산. 태어나서 태어나서 힘의 세계를 보니까 목욕이에요. 목욕. 이제 그 엄마 젖꼭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뛰어노는 그 힘의 세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사주의 옆에 보니까 반살이 두 개나 있어. 반살이 두 개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관살을 능히 이깁니까? 관살을 못 이기고 관살에 그냥 져버립니까? 무료. 못 이기죠. 이제 젖 떨어진 어린애가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관살은 높은 고지요, 산이요, 이렇게 전부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게 벼슬입니다.
자, 예전에 보니까 얘가 중학생인데 튼튼해요. 튼튼해. 그런데 하루에도 열댓 번씩 엎어져가지고 집에 들어온대요. 그래, 무릎이 다 나가버려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튼튼하고 운동 잘하고 그러는데, 그러다니면 꼭 엎어져요.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져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왔어요. 얘를 데리고. 딱 보니까 답이 나와. 뭐 때문에 얘가 자꾸 엎어집니까? 하루에 몇 번씩? 관살, 네? 관살? 관살? 네. 관살만 있었거든 잘 안 엎어져. 산만 있으면은, 인생에 산만 있으면은 허리만 좀 구부러져. 예. 허리 똑바로 펴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약간 구부러진 듯 해요. 관살이 많으면은.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 듯한 그 사람은 관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엎어져. 등에다가 뭐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 음. 등에다가 재를 짊어져. 재물. 큰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끄떡하면 엎어지고 끄떡하면 엎어지고. 그 사주에 보니까 관살이 있는 데다가 재까지 있네. 그래서 엎어진 거예요. 자주 엎어진 거예요.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일생이 보여요. 이렇게. 또 그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사주를 쭉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사주에 오행에 수가 없어. 근데 목이 있네. 간목이 하나 있네. 그리고 무토가 있네. 무토가. 무토는 높은 산을 말해요. 기토는 너른 평야를 말합니다. 물은 없는데 무토가 있고 거기에 간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병어가 있고 햇빛 쨍쨍 쬐는 병어가 있고 이것을 보고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고 뭐가 생각나요? 높은 아, 산에 물이 없는데 나무만 하나 덜렁 심어져 있고 햇빛이 쨍쨍해.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말라 죽겠네. 잘 커요, 못 커요? 못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은 키가 크다가 말아버려요. 어, 또 높은 산은 우리 몸의 어디를 말합니까? 머리? 대가리를 말해요. 대가리에가 음, 털럭이 무성해야 되는데 뭐가 외로이 하나 심어져 있어요? 간목이 햇빛에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외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가 어때요? 대머리. 머리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머리털 몇 개 있는 것도 꼬실꼬실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디까지 보여버려요? 발가락 밑에 때꼽 자국까지 다 보입니다. 무서워라. 실제로 보여요. 이것을 공부를 제가 한참 책을 쓸 때 광주 그 상무지구 거기 원룸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을 얻어놓고 제가 책을 썼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또 그 얘기를 했더라. 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발가락 때까지 다 보이고 그러는 거. 맞아 맞아. 그때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작가가 있어요. 작가.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더라고요. 은시 성이 은시요. 근데 책은 좀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들 이런 표창장 이런 것을 가져다가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뭐 글짓기 대회에서 1등 나면은 그걸 주고 해요. 그거 평가를 이 작가가 평가를 해요. 거기에 묘하게 내가 알게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휩쓸렸는데
나중에 사람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 사람의 사주를 알아가지고 시간 단위로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와,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저녁에 물어봤습니다. 오늘 점심 때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지요. 와, 오후 해 넘어갈 때 또 이러이러한 일을 갖다가 생각을 했죠. 와, 깜짝 놀래버려요. 그러게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리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기꾼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술 먹다가 내가 그냥 무심결에 말해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본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 사기를 쳐버립니다. 큰 사기를. 음, 사람 마음을 시간 단위로 알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뒤로는 제 입으로 직접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다 보면은 보여요. 다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가 하는 공부가 무슨 공부입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가져와서 읽어서 거기 기운이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하겠다. 그것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의 정신을,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살, 인, 비급 이런 것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보다 이렇게 오늘 들으면서 예, 생각이 든 게, 저가 어릴 때 자랄 때 그 시골 거기에 어느 집 며느리가 예, 그렇게 시아버지랑 많이 싸웠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좀, 상관이 있거나 네, 상관이 체작용을 하거나 네. 그 며느리의 천성하고 개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주 보면 나오는데 천성이나 개성에 관대가 있으면 그렇게 싸웁니다. 그, 관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막 그냥 나쁘다고 그냥 몰아붙여 생각할 것만이 아니고, 예. 이게 사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그래서 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그 사람의 성격을 먼저 봐야 돼요. 아, 성격을 보지 않고 막 떠든다 그러면은 대치기 당한 수가 있어요. 예. 음,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한테 당신은 이래서 무엇이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면은 책상 들어 엎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성격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어, 성격 파악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월지가 천성이고 일지가 개성이에요. 천성과 개성만 파악하면 그 사람 성격 딱 나와버려요, 거기서. 네. 자기 본인 사주에 예, 따라서 그런 게 다 나오는 거네요. 예,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공부가 인생 공부라는 거예요. 그, 예. 예를 들어, 남편이 벌이가 없고 벌어다 주는 게 없어. 그럼 그것도 남편을 탓할 그것도, 게 그렇죠. 아니고, 그거는 남편이 체가 되면 그래요. 체가 되면은 묶고 놀아요. 남편을 탓할 예. 게 아니고 내 사주에. 그렇죠. 아, 그래. 그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누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나한테 있어요, 내 사주에. 네. 놀라워요. 그것을 이제 전생으로 밀고 올라가면은 전생에 내가 반대의 역할을 했어요.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생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네.
놀라운 게 아니고 무섭습니다. 무서워, 진짜로. 우리가 이게 태어나죠. 엄마 뱃속을 빌어서 태어나죠. 이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납니까? 아니면은 부모님 마음대로 태어나게 됩니까? 둘 다 아니에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태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12운성을 공부하다 보면은 12운성을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건데 12운성을 공부하다 보면은 저 자궁을 선택한 것도 나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도 나요. 맞아, 모든 맞아, 것이 맞아. 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엄마의 자궁을 선택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하늘이 주거나 누가 주거는 것이 아닙니다. 12운성 보면은 그게 다 나와요. 그게 이제 뭐 불교에서는 뭐 윤회의 법칙이니 뭐 무엇에 하니 그러지만은 우리 쪽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라니까요. 그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제 그 기독교 계통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그 나훈아가 노래가 있죠. 어메 왜 낳았어 날 낳거든 잘났게나 하거나 그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공부 안 한 것들이 쓴 그런 떠든 그런 말입니다. 그거 내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부모의 자궁을. 모든 것은 나한테 달려 있다. 이 책 공부하다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게.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예.